조국의 진보당, 고민 깊은 연대. 민주당 안팎에서 이 조국과의 연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앞서 조국 신당과는 연대 안 하겠다라고 한 말이 무색해집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지역구를 1대1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는 결국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르는 것을 일종의 엄호하겠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분발이 저희 당 특히 지역구 후보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연합하고 또 비례 과정에서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뭐 이런 게 정치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놓고 연대는 안 하지만 뭐 지역구에 후보 안 내겠다고 하고 목표도 갖고 하니까 정치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발언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을 탈당한 조홍천 의원이 이 대목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분 다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시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희화화시키는 그런 아주 역기적인 장면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 중에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서너 번 이 대표가 했었습니다.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그런 거죠. 선거 이불리에 따라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친문 세력 그런 분들이 지금 조국 신당 쪽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은 다른 쪽으로 갈 일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당의 관계는 제로섬의 관계고요. 민주당 비례 정당으로 가느냐 조국 신당으로 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이 조국 혁신당으로 이른바 교차 투표하는 현상도 관측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33, 민주당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입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여론조사인데 국민의 미래 30%,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 21%, 조국혁신당은 15%를 찍겠다라고 응답이 많이 나온 겁니다. 비례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민주당 투표 의향층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 의사 어느 정당에 있냐라고 하자 무려 민주당 지지자 중 31%가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조국 신당을 투표하겠다라는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례 투표 표심을 조국 혁신당이 상당수 뺏어오고 있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KSOI의 부소장으로 계셨죠?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조국 신당의 지지층의 표심은 상당수 민주 지지층의 표심을 뺏어온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국 신당 논의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5 내지 7% 정도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 총선에 열린민주당이라고 사실상 이제 우리 김무겸, 최강욱 등등이 있던 게 그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10%를 넘더니 15%를 넘더니 일부 조사에서는 20% 넘는 게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일반적인 예측은 친문, 친명, 호남이 민주당의 3대 지지층인데 뭔가 명문 갈등을 통해서 호남과 친문 성향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기존의 해석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을 잘 봐야 돼요. 민주당이 진보당 계열과 뭐 새진보연합,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랑 연대연합을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1번부터 12번까지는 4명 중에 1명만 민주당이 되고 4명 중에 3명은 진보정당 계열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민주당을 찍으면 4명 중에 1명만 민주당이 당선되고 4명 중에 3명은 진보정당 계열이 되거든요. 특히나 약간 일부 정당은 친북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가성비가 민주당은 4표 찍어봤자 1명밖에 안 되는데 이 조국혁신당은 4표 찍으면 4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성비가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좋다 해가지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왼쪽 불로만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잘하면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비례투표 한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연합비례정당을 이상하게 설계하셔가지고 지지율이 쫙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뭐 같이 또 만난다 그래서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되는 거 같아요. 민주당 지지가 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의 아니게 조국혁신당 지지 선거운동을 한 거고 그렇게 잘못된 선거운동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 야권론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게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하는 진보당 비례대표 세 명의 후보가 결정됐는데 1번이 장진숙 후보인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 전력이 있고요. 2번이 전종덕 후보인데 상속세율을 90%까지 하겠다. 통진당에서 공약을 한 바 있고요. 3번이 손수월 후보인데 윤석열 퇴진 공약을 한 분. 최병천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이 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뭐 국보법 위반 논란이나 아니면 굉장히 좀 급진적이나 과격한 면면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차마 민주당의 공식 위성정당에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조국 신당으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은 저분 아무튼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 저분들이 먼저 당선되도록 돼 있거든요. 4명 중에 1, 2, 3은 이 진보 계열이 되고 4번이 민주당 되고 또 뭐 5, 6, 7은 저쪽이 되고 이런 식이어가지고 민주당을 찍으면 지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진수희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사실 조국 신당 창당 선언할 당시만 해도 바로 나와서 선을 그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런데 이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과 정당 지지율이 뒤집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을 하고 또 비례 정당에 대한 지지율 면에 있어서 이제 조국 신당 지지율이 이제 턱 밑까지 차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급해진 것 같아요. 굉장한 위기감도 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조국 대표하고 이제 연대 이러면서 손을 맞잡고 하시는데, 저는 과연 저게 현명한 그 대응일까 싶은 게, 그래봤자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듯이 소위 범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금 비례연합의 그 리스트의 불안과 우려 못마땅해서 지금 조국신당으로 옮겨가는 거지, 전체 민주당의 파이가 죄송합니다, 커지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득표나 지지율에는 별로 영향을 못 주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중도층 표심이잖아요. 과연 이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의 젊은 층이 조국 신당하고 연대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는 과연 이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까? 지금 뭐 이 그 중도 무당층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일 텐데, 왜냐하면 3년 전에 조국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조국 사태의 본질이 사실은 불공정, 특혜, 뭐 위선, 내로남불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거에 가장 예민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층이 바로 중도층이고 젊은 층이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이 두 우리 손잡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잘하네, 그쪽으로 옮겨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명한 선택은 뭐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한 말씀만 여기서 덧붙이면, 저 두 분이 손잡는 거는 저는 진짜 한국 정치 퇴행의 상징적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 두 분 다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결국 범죄 피의자 연대나 다름없는 거를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것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국민들이 최근에 들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강한 도덕성도 주문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최소한 도덕의 최소한의 잣대가 법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거는 좀 걸러진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좀 선택해 주십시오, 이러는 게 도리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아까 제가 중도층 표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보면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근저에는 뭐 정책 실패나 이것도 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이 조국 사태
에서 중도층이 그 등 돌린 이것도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도 이런 식의 연대가 저는 중도층에 오히려 반발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